뭐 이번에 중국도 이게 경기 뭐 미중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또 유럽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유럽에는 또 독일이 핵심이니까. 네네. 그래서 독일하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네. 내놓고 또 금리 인하도 네.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의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요,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독일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던진 거는 500억 유로 정도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500억 유로라고 하면은 참고로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때 썼었던 자금이 7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500억 유로의 재정 자금이 사실 독일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은 균형 재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예, 국가 자체도 노령화 사회라서요. 결국에는 연금 지출이나 이런 게 늘어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균형 재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균형 재정을 강조하던 그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재정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독일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요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역 전쟁이 하나하나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전 세계 이 블록 경제가 점점 더 작아지면서 파편화가 돼 버리는 거죠. 파편화가 된 상태에서 자국 경제 조금 키우려고 약간씩 파이를 늘리는 그런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 환율 전쟁으로 성장이 추락하는 걸 재정 정책 500억 유로로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렇게 추락하겠죠. 이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좀 네. 그 떨어지는 속도를 약간 늦추는 정도밖에 안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결국에는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국제 공조 체제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정 정책이 나와줘야 지금 현재 추락하고 있는 이런 경기 상황을 갖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쳐 올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탁탁 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면 전 네. 세계 그 국가 지도자들이나 금융 관계자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무역주의자가 네. 뭔가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를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갖고 있는 그냥 관점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우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셰일 오일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 2016년도에 유가가 막 폭락할 때요. 그때 결국에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을 것이다. 이미지가 일단 안 맞잖아요. 그렇죠. 둘이 손을 잡을 거 상상도 안 했었는데 둘이 손을 잡아가지고 감산 공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원유 공급을 줄이게 되거든요.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서로 예뻐서 서로 좋아서 공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죽을 것 같으면 공조를 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3천억 달러 관세 때릴 겁니다라고 한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중국이 7위안 갖고 한번 이렇게 훌쩍 올려오면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도 흔들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게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게 결국엔 미국 소비자들도 미국 경기도 위축시킬 수 있어. 이 말이 이제 설득력을 얻는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일단 관세를 갖다 12월까지 연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년에도 크리스마스는 있습니다. 내후년에도 크리스마스는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협박만 하면서 네, 늘려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 당국에서도요. 과도하게 관세 전쟁, 지금 과도하게 무역 전쟁을 했다가는 미국 자체의 경기도 크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게 또 무역 전쟁에 대한 스탠스가 또 이제 뭐 강경하게만 가다가 요즘은 조금씩 스탠스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는 무역 전쟁이라는 이런 좀 최악의 어떤 극단의 비관론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공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네. 미국 정책 당국자들도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는 아까 우리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것이 네. 결국 미국 경제를 흔드는 경제를 거죠. 네. 흔들게 할 수 있으니 네.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 뭔가 네. 방법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명분이 될 수가 있죠.
좀 더 싸워야 되는데 전체 경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려해서 이렇게 물러나 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씩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네. 이 경기 그 어려운 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미국의 손에 달린 건가요? 결국엔 미국의 손에도 달려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 공조라는 것에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잖아요. 어느 시장이나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너도 나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큰 손도 무역 전쟁으로 사는 걸 최대한 그 시장을 좁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요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고 환율 전쟁을 더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각국도 환율 전쟁이라는 자기들 나름의 그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갖다가 버려줘야죠. 그래서 글로벌 공조가 형성이 됐었을 때는 얘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공조가 나타나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공조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지 않습니까? 철로를 그렇죠. 두 개 놓고서 철로 두 개 놓고서 여기 양쪽에 한 명씩 누워 있는데 기차가 바로 머리 위까지 와서 정말 영혼까지 흔들리는 그 순간이 오면은 먼저 살기 위해서 둘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좀 조정 아니면 이제 어떤 마찰적인 조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커지거나 이런 순간이 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럴 때 결국에는 글로벌 공조가 나타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관론이 팽배하고 가장 위험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의 순간일 수도 있겠네. 낙관론을 근거로 한다면. 네, 뭐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2001년도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딱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같이 금리를 내리면서 정책 공조에 들어갔죠. 그래서 9.11 테러 때 딱 2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막 밀어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를 그때 당시 보시면은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딱 한 달 지난 다음에 막 미친 듯이 밀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마 많은 분들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10월 27일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바닥이었고 그때 코스피 지수가 892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그때 코스피를 들어올렸던 호재가 통화수합이라는 거였습니다. 한미 통화수합. 미국이 상처를 입고서 무너져 가는데 한미 통화수합을 딱 걸어줘가지고요. 한국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한국이 달러 부족으로 시달렸거든요. 네. 한미 통화수합을 해준다는 얘기는 한국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만약 부족하면 더 열어줄게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 달러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하진 않겠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망하겠네 하고 892까지 떨어졌다가 망하진 않겠네 하면서 1100까지 올라오죠. 이렇게 바닥을 잡아줍니다. 이런 게 공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유럽 위기 때도요. 9월 달이었는데 유럽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미국도요. 그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요. 약간 양적 하나 비슷한 거 그런 걸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에 같이 들어가 주니까 그때도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조의 힘이라는 거는 수차례 저희들이 이제 보아왔던 케이스고요. 공조의 균열이 생기고 무역 전쟁, 환율 전쟁으로 갔을 때는 성장을 좀 먹는다는 거. 그거는 사실 과거에도 보아왔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우리는 꾸준히 그걸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공조를 한다는 게 뭐 상대국이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얘가 공생에서 살아야 나도 그렇죠.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가 네. 들 피해를 봐야 나도 피해를 네, 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어떤 협력 관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네. 그 사회가 단순해지지가 않아서 네. 우리만 잘한다고 네. 우리만 경기가 뭐 좋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 안 되고 진짜 그 국제 네, 이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좋아질 수도 네. 있고. 네. 네. 하여튼 뭐 환율과 이 국제 정세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 팀장님이 워낙 좀 쉽게 설명해 주시는 데다가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까 네. 정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마. 네. 뭐 자꾸 뭐 몇 번 반복해서 보면서 아니 네. 댓글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3번, 4번 반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네.
우리 오 팀장님 얼굴을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정보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